예, 화면으로 보이시죠? 남성 허리에 쇠사슬을 묶는 장면입니다. 이 영상을 어제 미국 이민 당국이 공개를 했습니다. 긴박한 상황, 전쟁터 같았던 긴박한 상황. 구금된 한국인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 관련자 발언 들어보시죠. The investigation resulted in the arrest of 475 individuals. There was a majority of Korean nationals from the 475. 이민 구치소의 경우는 현재 미국 최대 규모의 이민 구치소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대 규모의 구치소인 경우에도 400명, 5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한꺼번에 입감이 되실 경우에는 이제 거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질 가능성이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철재 평론가. 자, 공개된 영상이에요. 자, 우리 국민들이 버스에 이 두 손을 딱 대고 거의 진짜 현행범으로 뭐 체포된 것 같은 느낌에, 그래서 허리춤에도 쇠사슬을 두르고 수갑을 채우고 저렇게 해요. 이거는 무슨 중대범죄 영화에서 본 것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항하는 건데 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습니다. 총 사진은 4장이었고요. 영상이 한 2분 40초가량이었고 아마 2분 40초가량의 영상은 뭐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예. 많은 우리 국민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앵커도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최초 사진에는 이제 케이블 타이라고 하죠. 거기에 묶이는 뭐 그 정도였었는데 저 영상을 보니까 허리에도 쇠사슬, 우리가 손뿐만이 아니라 발에 예. 복쇠까지도 같이 채워주는 이제 저런 형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저것은 이제 불법 체류 그 이상의 강력범죄에 대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보니까 이번에 출동했던 저 당국의 조직이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세관 단속국뿐만이 아니라 국토안보부도 같이 투입이 됐고요. 마약 단속반도 들어갔고 조지아주 경찰까지도 함께 들어간 그런 행태였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아마도 저 영상 보시고 더 충격적이었었고 더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커졌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사실 면회가 토요일, 일요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면회가 진행 중일 겁니다. 근데 일부 가족들은 가족의 구금된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제가 취재를 해서 전화해 보면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구치소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럼 그 구치소의 환경은 어떤 것인가? 사실 우리도 네. 구치소의 환경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렇게 3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과연 밥은 제대로 주나? 아픈 분들이 있으면 약은 제대로 주나? 여성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그중에 뭐 임신부라든지 이런 분들 계시면 처우는 어떻게 되나? 이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게 지금 교도소의 사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곳이 이제 조지아주의 폭스턴 우리는 구치소라고 지금 언론들과 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뭐 센터라는 또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치소와 어떤 시설소 사이의 어떤 그런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조지아주에서는 불법 이민 또 불법 체류자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저 규모는 굉장히 큰데요. 문제가 저곳이 시설이 나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곰팡이 뭐 벌레뿐만이 아니라 뭐 2021년 코로나 직후에 저기를 사전에 검사를 했을 때 보면은 뭐 환기구 또 아예 변기가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그런 시설이기도 하고요. 당장 올해 연초에 인도인 불법 체류자 한 명이 또 사망을 하게 되면서 그때 저 폭스턴 센터, 폭스턴 구치소가 또 언론에 오르내렸던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시설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 현재 국내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의 걱정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 강훈 실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전세기를 이제 띄어서 데리고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저게 어떻게 처리되나를 봤더니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불법 추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추방? 예. 추방되면 나중에 다시 미국에 못 가는 거야? 그럼 못 갑니다. 하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리를 가리는 방법이 있고 이제 세 번째가 자진 출국 방식이 있는데요. 예. 코로나 때여서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트럼프 일기 마지막에 실은 조지아주 SK 이노베이션 공장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이스타로 일했다고 해서 또 그때 뭐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나름 합의가 잘 돼서 자진 출국 방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바람은 뭐 세부적인 디테일은 안 나왔지만 아마 비행기에 태우고 온다는 것은 자진 출국을 조건으로 아마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면 좀 가장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우리가 요구 조건을 내걸고 우리 국민들을 다시
한국으로 모셔올 수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또 뭔가를 더 많이 주고 투자 더 할게 뭐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사업장에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요라고 신고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성, 우리로 따지면 극우 지지자라고 합니다. 이 여성이 원래는 저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저렇게 많을 줄 몰랐고 중남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체포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연방 이민국 급습이 트럼프 극우 지지층의 지속적인 제보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토리 브레이넘, 이 여성이 결국 제보 당사자라고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예, 지금 엄청나게 악플이 쏟아지고 있대요. 지금 김진욱 대변인, 저 여성이 신고하니까 애틀란타에 한국인들 다 짐 싸가지고 고향 돌아간다고 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체포될까 봐 다 애틀란타 떠난다고 하지.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이 애틀란타에서 먹고 살았는데 이 여성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SNS에 엄청 댓글이 달리나 봐요. 그랬더니 총 들고 딱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 토리 브레이넘이 신고했다고 하는 사람, 이분이 이제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했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공화당의 하원 의원으로 출마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그 불법 이민자들 단속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보조를 맞추는 그런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아마도 그 본인들이 지지층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특히 극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표를 노리고 했을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신고를 하고 난 이후로 우리 그 조지아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다 지금 이 사람들 기업들 철수하라는 거냐? 당신이 한 행동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런 식의 또 문자 폭탄도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최수영 평론가. 그렇다면 이민 단속이 조금 주춤할까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목표를 딱 세웠나 봐요. 1년에 100만 명 추방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민 단속국이 그 목표 채우려면 하루에 한 3,000명씩 추방시켜야 돼. 지금 SNS에 추방의 냄새를 맡는 게 좋아? 이런 얘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심이 가는 게 토리 브레넘이라는 저 여성 예비 정치인이 약간 희생양이 되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저게 어느 한 사람이 뭐 신고했다고 그래서 이민 세관 단속과 마약국 국토안보부가 출동하는 아까 특별수사관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상 최대의 오늘 작전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게 그럼 저 한 사람이 신고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트럼프 정부가 일종의 레버리지 협상의 조건으로 이 이민자 추방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저렇게 한 사람의 여기다 촉발시킨 일종의 트리거 같은 사람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지는 전략 같은 생각이 냄새가 나고 제가 보기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전에 정철진 평론가에서 매우 유의미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다음이 저는 굉장히 주목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의 사안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가 정부 잘 협상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뒤통수라는 표현을 지키는 우리가 뭐 예상하지 못한 또 다시 한번 이민 문제 맞닥뜨린다면 이거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너무 1차원적으로 대응하는 건 안 되겠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이걸 가지고 전 세계 관세 협상이든 아니면 미국의 영향력이든 길을 들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지 일회성의 전략 차원으로 접근하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익 우선입니다. 실용해고 좋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뭔가를 얻었고 뭔가를 잃었는지 잘 분석해서 또다시 뒤통수를 맞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